아우는 끝내 지키지 못한 형님의 마지막 약속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자, 배우 박근영 씨가 고인이 된 이순재 씨에 대한 그리움을 후일담으로 털어놓은 건데요. 자, 서정민 변호사, 무슨 약속을 못 지켰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배우 박근영 씨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순재 형님이 시트콤을 참 좋아하셨다. 당신이 직접 극본을 쓸 정도로 좋아하셨고 또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트콤을 하고 싶어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꽃보다 할배에 함께 했던 그 배우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연습을 하자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네. 못했다라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최선희 프로. 이순재 선생님 하면은 사실 원래 그 정극에서 굉장히 또 묵직한 역할을 많이 해 오셨었잖아요. 근데 시트콤 하신 기간은 사실 좀 짧고 비교적 최근이셨는데 그만큼 시트콤에 진심이셨던 거예요. 그럼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순재 선생님 하면은 사실 생각나는 게 그거잖아요. 정통 전국 배우로서 근엄한 아버지 혹은 이제 가부장적 어른 그리고 이제 중후하고 엄격한 이미지 이런 게 있는데 의외로 물론 대발이 아빠로 그때 한번 국민 스타로 뜰 때는 네. 약간 코믹한 것과 정통이 섞여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순재 선생님을 이렇게 정통 전국 배우로 기억하는데 의외로 시트콤에 관심이 많았고 또 실제 그게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친근하고 망가지는 모습을 통해서 대중에게 다가가는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즐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저렇게 인정받는 근엄한 이미지 가지고 쭉 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텐데 네. 시트콤이라는 약간 낯선 장르물에 그리고 사실 시트콤이 유행하게 된 거는 2000년대 무렵부터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 시대에 뒤지지 않게 저렇게 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또 그런 부분을 즐겼다는 것은 정말 대배우로서의 그런 위상과 어떤 그 자질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박근영 씨가 후일담으로 털어놓은 게 이순재 선생님이 직접 이제 각본을 또 원고까지 썼고 써가면서. 이거를 편성받기 위해서 노력을 그렇게 기울이셨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군요. 진심이었다는 거죠. 네. 이게 단순히 출연 정도가 아니라 쓰고 이걸 또 편성까지 통과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묻어났다는 게 정말 진심 어린 행동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순재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도전했을 때 70대 나이셨는데 이게 망가지기도 해야 하고 또 자신을 내려놔야 하는 시트콤이란 장르를 또 새롭게 개척을 한 건데 이렇게 뛰어든 거는 아마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뜬 거 하나에다 뭐가 있으면 가. 그건 뜬 거고 그건 그거를 그치고 우리에게 이 보람이 뭐냐. 항상 새로운 걸 만들고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라고. 허든 거 반복해서 우려먹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배우라는 그 두 글자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게 배우다. 특히 또 투병 중이셨을 때는요. 보면은 이렇게 눈도 안 보이시고 귀도 안 들리시는 상태였다라고 소속사 대표가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좋지 않으신 상태 속에서도 끝까지 직접 쓴 그 시트콤 각본을 어떻게든 좀 살려보고 이걸 편성을 받고자 애쓰셨던 그런 후일담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맏형과 또 함께 하겠다고 꽃할배 멤버들도 지금 나선 건데 네 분이 워낙 각별한 사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꽃할배를 어릴 때 보면서 컸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 함께 했었던 이 백일섭 씨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실 정도는 아니었는데 고인의 이 사망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된다. 50년 가까이 지냈는데 왜 얘기도 없이 이렇게 빨리 가냐. 95세까지 연기하고 100세까지 살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배우 박근영 씨 같은 경우도 정말 이 이순재 씨와 정말 각별한 사이인데 일단 꽃할배 때 일화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 유럽을 할아버지들이 여행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리더였다. 이순재 선생님은 아침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나고 가장 먼저 자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맨날 내 라이벌은 이순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 이제 누구랑 라이벌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그 계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한번 보면 이순재 선생님을 비롯해서 둘째 신구 씨 그리고 셋째 박근영 씨 여기에 막내 백일섭 씨까지 평생을 지켜온 어떻게 보면 우정인데 막내는요 이렇게 형님을 보내면서 또 이런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거의 50년을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가끔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롤모델 모델로 형이 94살까지 하면은
나도 95살까지 연기할 거다고. 약속 못 지키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자, 이런 아우들, 막내, 첫째, 둘째, 셋째, 이 아우들한테 마지막으로 전한 그 형님의 부탁이 있었어요. 예, 정말 이순재 선생님 평생을 현역으로 사신 분이죠. 그리고 이 꽃탈배 이 네 분의 이제 맏형으로서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역시 아우들에게 남긴 마지막 그 목소리는 결국 연기와 무대에 대한 열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순재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박근영 배우 그리고 신구 배우 세 분하고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이순재 선생님께서 박근영 배우를 보시더니 앞으로 당신이 연극계를 잘 맡아야 돼. 그런 말씀을 당부를 하셨다고 예. 합니다. 이제 당시에는 그냥 뭐 늘 하시던 그런 평소 하시는 당부겠니 했지만 그게 사실상 마지막 유언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먹먹하다고 하시고요. 사실 마치 이순재 선생님께서 곁에서 딴짓하지 말고 배우로서 충실하라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뭐 이 신구 배우에 대해서 애정이 또 깊으셨는데 이 신구 배우는 뭐 뜬 배우가 아니라 바닥부터 하나하나 짚어 올라온 배우다. 그리고 박근영, 신구 모두 다 똑같은 진짜 배우다. 그렇게 이제 우리 아우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평소에는 뭐 키스는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결국 사랑이 담긴 목소리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먼저 가더라도 당신들이 좀 이제 남아서 연극계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뭉클한 고백을 한 겁니다. 자, 평소 고인은요 생전에도 연기 후배이자 또 절친인 이런 아우들한테 이런 목소리를 주곤 했습니다. 내 또래 중에서 뭐 대표적인 신구 같은 사람 있잖아. 아, 신구쌤. 이 사람은 뜬 사람이 아니야. 또 늦게 시작했어. 내가 이렇게 건너다 보니까 KBS에서 하나하나 치고 올라가더라고. 그게 뭐야? 신분 화려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걸 키스도 못 해버린 배우야. 이거 나가면 안 돼. 무조건 나가면 거의 멜로는 안 했지. 선생님 멜로 많이 해보셨다고 지금 자랑하시는 나는 거죠? 배두시거든 다 했어요. 하여튼 이쪽에 조금 늦게 돌아가지고 그날 치고 올라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신구 씨야. 박근혜는 배우도 똑같은 배우고. 그 형 키스 많이 했어요. 키스 많이 하는. 이순재 선생님을 비롯해서 참 지난해 연말부터 최정화 기자 보면은 아쉬운 이별이 정말 많았어요. 네. 특히 그 얼마 전에 그 작별한 안성기 씨도 그 중에 한 분인데 온라인에서도 지금 추모 물결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그리움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네, 그 마음을 화답하듯이 이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그 마음을 이제 받은 것 같아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유튜브 한국고전영화 채널을 통해서 안성기 씨가 출연한 대표작들을 모아서요 온라인에서 추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추모전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작품이 많은데요. 총 10편을 선별을 했습니다. 뭐 고래사냥, 기쁜 우리 젊은 날, 성공시대, 남북은 태백산맥 정말 말만 해도 이름만 딱 들어도 알만한 작품들 10작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한국 영화 속 이 배우 안성기 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이 유튜브 사이트 들어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또 온라인 추모전에 이 소식을 듣고 네. 많은 누리꾼분들이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영화같이 살다 간 우리 배우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기쁜 우리 젊은 날이 있어 외롭고 슬픈 나이 든 나를 견딥니다. 나의 인생 한 페이지를 멋지게 영화로 그려준 사람. 정말 아름다운 작별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이별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이별을 뒤로 하고 올 겨울요 연극 무대에서는 또 반가운 원로 배우가 있습니다. 연극으로 데뷔를 했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다시 연기의 고향으로 돌아온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 영화에 임영웅이 노래가 배우물을 깔려요. 나중에 이제 맨날. 예. 바람에 실려 후련히 따라 걸어가요. 그대 봤더니 너무 그 음악하고 우리 저게 어울리는 거야. 음악도 아주 잔잔하면서 예뻐요. 임영웅이한테 너무 고맙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갖고 또 콘서트 구경도 하고 그저께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 풀었어. 긴가민가 하고 이러고 아는 척을 했는데 확실히 아는 척을 한 거야. 이 옆에 여자가 아유 저기 인사했어. 아 그래 그러면서 나 인사를 했지. 그래갖고 그냥 그날 가진 짓을 다 하고 나더니 내가 그냥 힘이 들었는지 감겼다고 그 이튿날. 자, 소위 요즘 말로 힙한 할머니다 이렇게 불리시는 바로 김영호 스님인데 이번에 연극 무대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연극 무대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38년생이시니까 네. 올해 88인데 1월 6일이 생일이셨더라고요. 얼마 그런데- 전이군요. 네. 그런데 이제 생일 3일 후에 9일 날 이제 그 마곡동에서 열린 그 연극이 노인의 꿈이라는 연극인데 여기에 나가셨어요. 그런데 네. 사실 이 김영옥 선생님은 1957년에 원숭이 손이라는 연극으로 데뷔했으니까 70년 지금 연극을 하신 거예요. 70년 인생도 아니고 70년을 연극을 하신 겁니다. 그렇군요. 대단하신 거죠. 근데 지금 또 유튜브까지 운영하셔서 8만 5천 명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저는 김영옥 우리 배우님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중가요의 한 가사처럼 인생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라는 말이 굉장히 공감 있게 들려올 정도로 최선도 최선을 다하지만 저렇게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서 그래서 기자회견을 그 연극이 끝나고 했는데 자기 정말 떨렸지만 네. 그 관객들 환호해주고 꽉 찬 관객들을 보니까 정말 그 열정이 샘솟더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김영옥 배우의 저 끝없는 도전 그리고 네. 저 변신 역할 아주 정말 우리가 한번 소중하게 귀감으로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